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리사단의 예병군 정지훈 멘토입니다. 예. 시장 상승 가닥 속에 있었다는 거 명확했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내일장까지 정재훈 멘토님께서 좀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은 2015.5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6% 정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IT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쪽에서 실적이 아니죠. 지표 발표가 있었어. HSBC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48.4였는데요. 실제로 발표가 되는 거는 49.7로 훨씬 더 좋은 그런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중국 관련주라고 분류가 됐었죠. 과거에 조선 쪽이라든가 화학, 기계 이런 쪽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이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2015포인트, 아마도 이 정고점, 고가놀이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매도로 전환되는 시기만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녁에 미국 쪽에서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정을 좀 받느냐, 아니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별화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런 순환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장 체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갭 상승을 좀 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갭만 띄우고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코스닥은 거기서 조금 머물러 있는 상태, 즉 그러니까 발맞추어 나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속이 지금 붙고 있는 코스피와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있는 코스닥,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이제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뚫어 나가면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군이 될 것이냐, 그 주도주군 속에서 어떤 그 업황들이 과연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 꼭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머리가 아픈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빨리 진행하셔서 바로 이제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승 가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 구간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는 지가 좀 됐어요. 네. 작년 11월경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네, 매수 단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61,000원에 30%인데요. 네. 제가 이게 처음에는 66,000원에 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61,000원이 지금 기아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건지 네. 계속 들고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일단은 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시간이 되셨어요. 네. 네, 일단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훨씬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제 팁을 좀 드리자면 네. 기아차가 나름대로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한 단계를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 유럽, 미국 이런 쪽은 경기가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좀 네네.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편안한 시장이 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등락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마도 환율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기아차는 그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한 차례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네. 조금 고점권역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네. 61,500원에서 62,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그냥 딱 참고서 그냥 네.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아마도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한 67,000원대, 68,000원짜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사셔가지고 한 7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 11월, 12월, 1월 달처럼 이렇게 급락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괜찮으니까. 그러면 네. 1,500원 정도에 네. 이게 반을 줄이고 네. 다시 내려가서 잡으면은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점에 딱 매도하고 저점에 딱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은데, 네. 만약에 이거를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네네. 그럼 61,5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네.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한 67,000원, 8,000원대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1,020원 한번 깰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그래요? 수출주들에 대해서 뭐 원달러가 붕괴됐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밀려버리면 그때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 전화가 급합니다. 그죠? 벌써 막 전화도 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네,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옵트론텍인데, 예. 예, 옵트론텍인데, 예, 예. 아, 지난 가을에 제가 예. 이걸 11,5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다시 팔고, 예. 너무 많이 내렸다 싶어 8,200원에 다시 들어가던 막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예. 아, 좀 짜증나서. 짜증나죠. 짜증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자, 이게 왜 네. 자꾸 계속 밀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 모듈 쪽인데, 결과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에 지금 경쟁업체들이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경쟁업체들로 인해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시작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러면서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죠? 딜레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연기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적인 우려까지 겹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리대를 한번 볼게요. 자, 추세선을 이렇게 제가 한번 꺼봤습니다. 자, 맞고 밀리고 직선상 추세선인데도 맞고 밀리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하락 쪽일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매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예측입니다.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추세는 차라리 이렇게 전에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추세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짧게 끝내고요. 지금 이 선은 지켜줬어야 돼요. 7,600원대. 여기가 앞부분에서도 지지를 받아오면서 올라왔던 구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리대는 되게 애매모호한 자리대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자리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가 8,200원인데 반등은 올 거예요. 근데 8,000원 부근까지는 그 부근에 오면 조금 손실이라도 빠져나오세요, 일단. 네. 아시겠죠? 예. 자, 그 8,000원까지 오는 시기는 늦으면 가을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빠르면 여름 7월, 8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 결과적으로는 같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낙폭이 과했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횡보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자, 대한주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유업, 그리고 콘크리트 전문 업체입니다. 예, 1975년도입니다. 제가 3살 때네요. 현대건설 토목사업부에서 분리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짧게 AP 시스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5% 비중입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락세대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자, 하락세대를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A3 라인 부분들 볼 수가 있겠죠. AMOLED 장비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하락세대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하락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수급 볼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 이제 서서히 매수가 들어와 주는 거,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줬죠.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9,1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매수 포인트 일단 잘못 잡으셨습니다.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저점을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8,600원 정도가 단기 저항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약 한 9,000원에서 매수가 정도인 9,100원 정도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에 네, 전화를 말씀드릴 분이 없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요. GS요? 예. 매수 가격대는요? 5만원입니다. 5만원요? 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비중 10%. 10%. 자, GS가요, 지금 낙폭이 과합니다.
과한데, 제가 전에 GS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 대형주 단기 매매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GS가 EL에서 낙인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였는가 하면, 요 가격대였습니다. 46,000원 가격대였어요. 그죠? 그 46,000원 가격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는 GS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서 5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만원대 다시 빠진 거는 결과적으로는 추세를 못 돌려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은 GS에 대한 걱정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추세가 아직 안 꺾였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겁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종가가 45,750원인데요. 이게 낙인 가격대 밑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미, GS는 ELS 상품에서 낙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뜨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GS가 이만큼 저평가를 받아도,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만원이 또 한 번 저항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내가 수익을 보겠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린 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성장성이 부각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계, 즉 계열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가지 많은 나무에, 우리나라 그 속담 있죠.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람 잘 날 없는 게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수익 구간 들어서면 바로 뭐 하신다? 차익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예, 차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고 가세요. 있잖아요. 예? 지금 얘를 팔고, 예. 그냥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조선업황이 확 돌아섰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지 마세요. 자, 예. 성공 투자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위닉스요. 위닉스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6,700원을요. 네. 오늘 제가 매수를 한 15% 했습니다. 오늘이요? 했는지 못 했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상담했습니다. 위닉스를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매수하신 네.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예. 늘 여름철에 제습기랑 모든 게 조금 좀 괜찮게 되셔서 늘 그걸 한번 매수를 하려고 내 생각했는데 늘 못 들어갔어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좀 조정 받는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어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괜찮는가 싶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단, 예.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야지 했는데, 조정을 안 줬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이제 매수가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조정 받을 때 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예. 지금 선들이 막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죠? 그러면, 요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볼게요. 예. 이때 시기하고 비슷하죠? 예. 그죠? 예. 또 하나는, 요때 시기하고도 비슷하죠? 예. 그죠? 그러면 지금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그죠? 그렇게 좀 보이시겠죠? 예. 또 하나는 예.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예.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3거래일, 2거래일 매도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자리 때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오늘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거는 참 좋은 부분들이에요. 예. 이거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보유를 해볼 수가 있겠으나 예. 기준점을 딱 잡고 하셔야 돼요. 손절 라인을 딱 잡고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근데 여름에 여유 있게 원래 그 중장기 제가 투자인데요. 네. 이 여름철에는 조금 안 괜찮겠느냐. 네.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조정받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실 이번 오늘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한번 그냥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팔고요. 얼마 네. 전했어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대 초반 오게 되면 예. 그냥 한번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더 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지금 예.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추세가 꺾여버리게 되면 예.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러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거의 5,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정배열 종목군 중에 이동평균선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럼요. 27,000원대 오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일단 다른 한번 종목 좀 매도를 보세요. 하고, 예. 예. 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지금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9441번님, 예멘터님, 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랑 동갑이라니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 굉장히 나이 많이 봅니다. 예, 어디 가면 50대까지 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바로 스피드 문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17,800원에 비중 50%라고 7790님 남겨주셨습니다. 하락이 커서 손절 여부 궁금하다고 제발 부탁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나스미디어가 이게 상장된 지가 크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금 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고점대 영역에서 잡으셨습니다.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잡으셨고, 월봉에서 보면 지금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주봉을 지금 이게 월봉인데 월봉 모습 보시고, 주봉 보면 주봉도 역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들고 가세요. 일단 손절 가격대는 15,000원 딱 잡아드릴 테니까 15,000원, 종가상 15,000원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시고, 자, 차익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0원까지 들고 한번 가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매수하셨네요. 1,51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상당히 조금 많은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세를 쭉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세대가 이어지겠죠? 아마도 2,000원대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대에 대한 저항 자리대가 좀 있을 겁니다. 2,000원대 초반권역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약 한 2,200원, 2,300원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확인 매도를 좀 하셔야겠죠? 만약에 주가가 1,8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전량 익절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대연 2,500원에 비중 15% 5430님 남겨주셨네요. 자, 대연 한번 볼게요. 대연이 지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자, 이게 주봉이에요. 2013년도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지금 계속 횡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면서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은 1950원대고 박스권 상단은, 자,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대 있죠. 2690원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 위에서 살짝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왔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반드시 리바운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들고 가셔야 될까요? 예, 들고 가셔야 되죠.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 하락, 1950원대까지는 마음을 열어두시고, 1950원대가 잘 지지받는다면 지금 비중 15%시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20%를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대형 회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2,65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홀딩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6,5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많이 올랐죠,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61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지금 6,000원짜리대가 깨지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6,000원짜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50%이시니까요. 절반 정도만 일단 좀 줄여주세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에서 6,000원대 후반권역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우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이죠.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요 자리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결국 다시 일진홀딩스 돌아와서요.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6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 26만 7,5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하셨네요. 6782님. 자, LG화학이 지금 오늘 종가가 26만 7천원입니다.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요거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조정 들어왔고, 그리고 긴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긴 횡보 구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지금 2년여 가까이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박스권이 되냐면 하단 부분은 23만 2천원이고 상단 부분은 33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3만 원대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왜? 전기차는 지금 계속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가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형 2차전지 스마트폰 시장, 그 다음에 대형 2차전지까지 지금 어떤 2차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장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대형주지만 어느 정도 중기로 들고 가면서 33만 원대까지의 상승 부분, 즉 박스권 상단까지의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을 매수를 하셨네요. 55,4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건설도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다시 최근에 6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만약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57,000원권역까지는 57,000원대에서 58,000원 부분들이죠. 121선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잠깐 먼저 수급 볼게요. 수급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현대건설보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애들이 더 좋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정배열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대건설이라면 다른 종목군들이죠. 건설 섹터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삼성물산 쪽으로 교체를 좀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예림당이네요. 예림당 7,130원에 비중 80%라고 예, 비중 40%라고 5488님 남겨주셨네요.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예, 자. 일단 예림당, 지금 가격대가 지금 상승 구간 속에 와 있다는 것인데, 7,130원대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금 지금 그 이후로 조금 밀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림당은 좀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멘텀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게 긴 행보권으로 본다면 결국은 박스권을 요쯤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요게 8,2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8,200원대까지의 상승 부분을 한번 노려보세요. 일단은 이 구간이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4,400원대가. 자, 여기서 잘 지지받았고, 지지받았죠. 그죠? 그러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 즉 추세상으로 보면 계속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8,200원대까지의 상승 구간 한번 노려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 하시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빙그레 95,000원 30% 스피드로 해달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결론은 박스입니다. 일단은 과거에 상승을 했었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만원대 초반권역에서 98,000원대까지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95,000원입니다.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로 해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93,000원, 2차 9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힌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 2008년이죠. 일신건설산업과 합병을 했습니다. 예, 2010년도에 전자비대 전문업체인 삼홍테크를 인수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디지털 옵틱. 예, 네, 카메라 제가 모듈 쪽이요. 네, 예. 매수가가 16,0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되는데 갑자기 오늘 너무 무섭게 떨어지고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고 의료기기도 수출한다 그러고 좋은 소식 듣고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요. 네. 정말 오늘 무시무시하게 막 빠지니까 되게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이 디지털 옵틱도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옵트론텍하고 경쟁 회사입니다. 그죠? 옵트론텍. 바로 카메라 모듈 쪽이고, 이 카메라 모듈과 관계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나노스, 캠시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들이 다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옵틱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광학 쪽, 즉 카메라 모듈 쪽이요, 크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실적도 좋지 못할 뿐더러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들, 즉 많은 경쟁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 사실은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정말 좀 망설여지는데요. 이 구간이 지지를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의 부분입니다. 바로 13,400원대인데요. 네네. 이 부분까지 떨어지면 손실폭이 너무 커져요. 그죠? 네. 네, 그것도 그렇고 13,400원도 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PER도 되게 낮은데 보면 PER도 낮고 EPS도 높은데 이렇게 성과가 나쁘게 나는. 그러니까 이게요. 주식시장이요. 지금 딱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향후 6개월 뒤가 어떨 것이냐. 향후 1년 뒤가 이 회사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박신양 광고 그런 거 보면 10년 뒤에도 매력이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똑같아요. 주식도. 1년 뒤에도 이 회사가 과연 주식시장에서 매력이 있을 것이냐. 6개월 뒤에도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매력이 있을 것이냐.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재무제표로 보면 이 회사 이만큼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6개월 뒤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시장의 해석이.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빠지는 폭이 내일 살짝 반등 왔다가 다시 쭉 빠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일 살짝 반등 올 때 손절을 하세요. 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료기기 뭐 수출하고 터키에 그 의료기기로 수출한다 뭐 근데 이런 얘기. 그거는 크게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중에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의 대다수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매출 비중의 대다수가 실적이 악화되거나 순이익이 악화될 정도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일 살짝 반등을 줄 거예요. 줄 때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아니에요. 그래도 더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달 전쯤에도 한번 멘토님하고 그때는 문자 상담을 했었는데. 네, 15,000원까지 갖고 가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두산님 프로코를 한 2년 이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좀 포션이 제 형편에서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지금 대형주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보이잖아요. 네. 두산님 프로코를 다른 걸로 바꿔 타는 건 어떨까요? 그냥 손절매하고.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신다? 네.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실 건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아직 못 해봤어요. 네, 일단은 지금 26,7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손실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요, 여기에서 이 100%가 올라가야지만 얼추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대형주에서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두산인프로코어 같은 경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일단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빠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제 지쳐 나가는 거거든요? 네. 지쳐가지고 이제 매도하게 되면 추세 타기 시작하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종목을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더 기다렸다가 하세요. 더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대에서 매도하시면 아마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멘토님 좀 외람된데 제가 지금 하이닉스하고 네. 이 두산입박콜 두 개를 정말 포션이 너무 크게 양쪽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쪽박이 되고 하나는 대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이닉스도 파는 시점을 언제 그때 또 고민이 너무는데 그거 하나만 더 가르쳐주실 수 없을까요? 자, 일단 이거는 제 종목 시간상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제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또 홀딩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가지고 가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삼성물산을 예, 63,000원에 40% 정도 들고 있는데, 예, 예, 가을까지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 가을까지 가면 얼마 정도 갈 수 있나, 음. 이거 좀 주춤거려서, 그것이 사실- 궁금해가지고. 사실 삼성물산은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예, 예. 예. 삼성그룹의 구조 재편, 즉, 구조가 개편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실적이 되게 좋아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기대감은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거품이 아닌 걸로 예. 알고 거품이에요. 있는데. 거품이에요? 예,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다 거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뚜렷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물산이 최대 수혜가 될지, 삼성카드가 최대 수혜가 될지, 제일모직이 최대 수혜가 될지, 그건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대강 예측이 삼성물산이 이러이러한 지배구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즉, 지배구조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품은 커질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쪼그러들겠습니까? 아직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까지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가을까지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 추세가 얼마 꺾일 전에서- 때까지 들고 가보겠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추세선을 꺾기 전까지 들고 가려면 어깨 가격대를 자꾸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손절가를 익절가로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기억 안 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차트부터 빨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75,500원이요. 그죠? 네. 여기서 계속 밀려고 또 밀리고 내려왔던데 이거를 뚫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인 69,000원, 69,800원대를
익절가로 딱 잡아 놓으세요. 종가상 69,800원을 안 깨는 한은 들고 가보겠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가격대 69,800원에 팔고 나오더라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들고 가보시되, 자, 요게 75,000원을 넘어가면요. 예. 익절가를 71,800원대로 높이세요. 71,800원. 아시겠죠? 메모하세요. 예. 그리고 8만원대가 넘어가면 익절가를 74,800원까지 높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세를 타고 가는 한은 수익을 계속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 추세가 꺾여서 74,800원에 팔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이득이에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8만원이 넘어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들고 가요? 예, 들고 하셔야 되죠. 익절가 제가 정해드린 거 그거 메모하셨다가 그거 다 안 다 있는 한 들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K 케미칼요. SK케미칼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2,500원에 10%입니다. 62,500원에 10%요? 예. 네,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얼마까지 갈는지, 손질은 얼마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SK케미칼이 작년 여름에 저점을 찍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줬죠?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상승 추세대를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결국에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으로 매물 소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우선적으로는 56,000원짜리 대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56,000원짜리 대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되고요. 예. 저항 라인대를 보게 되면 한 61,000원대가 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SK케미칼을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단기를 보고 들어갔지만은, 네. 그게 안 돼서 장기가 될 것 같아요. 다 장기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일단 만약에 61,00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네. 그때 일단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근데 여기서 네.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예. 늘어나면서 넘어가야지만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수가 정도가 만약에 오게 되면 예. 일단 한번 덜어주고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잡아보시고 예. 지금 56,000원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의 이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예, 요새 최근 그 아파트의 새로운 추세 같습니다. 알파룸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알파룸 적용 중소형 아파트 붐이 일고 있는 것이 이 동사의 수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인데요. 자, 지금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22,000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4331님. 자, 한솔테크닉스. 지금, 이게 지금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죽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스권 하단에서 자, 이 지지를 잘 받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올라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은 올라오더라도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 매수할 생각도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대 아직은, 지금 무선 충전주가 자, 이렇게 추세를 꺾고 올라오지는 못해요. 단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지금 무선 충전보다 더 좋은 급속 충전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 충전 얘기가 나오면 무선 충전은 사그라들, 즉 사양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움 쿠션을 매수하셨네요. 1,4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약 한 10% 정도 가까이 좀 수익 중이신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차는 15,000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일단 여유 있게 9,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TX 시큐리티 6,790원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네요. ITX 시큐리티. 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손절선은 많이 놓치셨어요. 그죠? 놓치셨는데, 자,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죠. 그죠? 정확하게 지지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지가 형성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무너져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게 무릎 구간이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제가 어디를 잡아도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은 어디를 잡아도 머리입니다. 가능하면 손절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선, 즉, 손절선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드리자면, 4,110원을, 많이 아까우시면 4,110원을 손절선을 잡으시고요. 아니면 이 선이 지지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의 매도 전략이에요. 반등 시의 매도 전략인데, 반등은, 4,800원대까지. 즉 4,800원대까지의 어떤 반등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하셨어요. 27,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금요일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좀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이죠. 그죠? 역배열에서 밀려 나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보여지긴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29,000원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익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27,500원 정도 그 정도를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당첨되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848님 당첨되셨다. 축하드립니다. 사요이님 전화 주세요. 예,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조금 쉬었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하고 김용진 멘토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5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사학연금회관 10층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이니까 빨리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죠? 예, 문의 전화하고 참가비 무료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5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는 자, 부산일보 10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6월 1일 일요일 날 오후 2시는 대구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1577-7451로 많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IS 동서였네요. 여러분들, 동서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 거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